초여름 장마가 지나간 뒤 동네 전통시장은 다시 구수한 국물 냄새와 트로트 테이프 소리로 살아났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시장 한켠 구석진 자리에 자그마한 전자라디오 수리점이 있었어요. 간판도 낡고 페인트도 군데군데 벗겨진 초라한 가게였지만 이곳은 장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장태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카세트 테이프 헤드를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리는 90년대 같네. 맞다. 40 넘어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과묵한 성격이지만 속정만은 깊었던 태수는 손님들이 가져온 낡은 라디오나 녹음기를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 정성스럽게 고쳤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온갖 부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진공관부터 시작해서 트랜지스터, 콘덴서, 저항까지.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 이런 부품들을 구하기도 어려워졌지만 태수는 여전히 하나하나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옛날 물건이 더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어. 태수는 손님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었어요. 실제로 몇십 년 된 라디오도 부품만 갈아주면 새 것처럼 돌아왔거든요. 가게 문 앞에서는 백구가 얌전히 엎드려 손님들을 맞고 있었어요. 흰 털에 옅은 황갈색 반점이 점점이 박힌 진돗개였는데 태수가 작년 홍수 뒤 시장에서 데려온 녀석이었습니다. 당시 백구는 젖은 골판지 상자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태수가 다가가자 꼬리를 살짝 흔들며 따라온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사료 한 봉지 사주는 게 전부였는데 어느새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수고한다. 태수가 백구의 목을 쓰다듬자 백구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 꼬리를 천천히 흔들고 덜컹거리는 손수레가 올 때면 저절로 옆으로 비켜주는 영리함을 보였어요. 특히 할머니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갈 때면 백구는 마치 길을 안내하듯 앞서 걸어가며 장애물을 피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이제는 백구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어요. 태수 씨, 백구 덕분에 우리 시장이 더 정겨워진 것 같아요. 떡볶이 할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 애 있으니까 도둑도 안 와. 생선가게 아저씨도 거들었어요. 태수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따뜻했습니다. 사람도 개도 버려지면 다시 제자리 찾기 어려운 법인데 백구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셈이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태수는 컵라면 하나를 끓여 백구와 나눠 먹었습니다. 백구는 면보다는 국물을 더 좋아했는데 태수가 국물을 따라주면 조심스럽게 하차 먹었어요. 너도 사람 음식 맛을 알았구나. 태수가 웃으며 말하자 백구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순수하고 맑았어요. 오후 햇살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 무렵 태수는 문득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들어 가끔 숨이 차고 등으로 뻗치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려니 생각했어요.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면 유독 심했습니다. 백구는 그런 태수의 기색을 눈치챈 듯 가만히 다가와 앞발을 태수의 무릎에 올리고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수에게는 더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붙은 가림막과 철거 안내문이었어요. 상인연합회장은 노후 점포 정비를 이유로 태수의 가게부터 정리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래되고 좁은 가게들은 시장 이미지에 좋지 않다는 게 이유였죠. 사실 태수도 알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수리점보다는
새로 사는 걸 선호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곳이 태수와 백구에겐 전부였는데 말입니다. 강비서라는 사람이 며칠 전부터 가게에 들러 이런저런 트집을 잡았어요.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 반려동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말 없이 라디오만 고쳤어요.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에서 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이제는 뿌리가 내린 곳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시장은 하나둘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손님이 고쳐진 라디오를 가져간 뒤 태수도 셔터를 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구가 갑자기 태수의 왼쪽 가슴 부근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왜 그래, 백구야? 태수가 웃으며 백구를 쓰다듬었지만 백구의 표정은 어딘지 진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태수는 백구와 함께 가게 뒤편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가게 문제도 몸의 이상함도 모든 게 불안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백구가 옆에 있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요? 백구는 태수의 발치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고 태수도 그 모습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며칠 후 어느 비 오는 저녁, 시장 통로는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습니다.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철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간판의 고정 볼트가 녹슬어 느슨해진 상태였는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 심부름으로 혼자 두부를 사러 왔어요. 빨간 점퍼를 입은 아이는 비를 피하려고 간판 아래쪽으로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태수는 가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밖을 내다봤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기잉. 백구가 낮게 울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 순간 철제 간판이 마지막 볼트까지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백구가 번개처럼 뛰어나갔습니다. 태수가 백구야 하고 부르기도 전에 백구는 이미 아이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백구는 아이의 빨간 점퍼 소매를 입으로 꽉 물고 있는 힘껏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하면서 뒤로 넘어질 뻔한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제 간판이 바로 아이가 서 있던 자리에 떨어졌어요. 만약 백구가 아이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백구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멍멍아. 아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얼굴을 살짝 하차줬습니다. 태수도 뛰어나와 아이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살펴봤어요. 괜찮니? 무서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괜찮아요. 강아지가 구해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뒤늦게 달려왔어요. 비에 젖은 채로 허겁지겁 뛰어온 아버지는 떨어진 간판과 아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아이는 아빠 강아지가 구해줬어요 라고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아이의 점퍼 소매에 난 자국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점퍼 소매에는 백구의 이빨이 닿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를 구하려고 소매를 물어당긴 것이었지만 아버지 눈에는 개가 아이를 문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야? 개한테 물렸잖아.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백구를 밀쳐냈습니다. 백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아니에요, 아저씨. 백구가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태수가 다급하게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해줬다고요? 소매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잖아요. 우리 애 다칠 뻔했어요. 흥분한 아버지는 점퍼 소매를 계속 가리키며 화를 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간판이 떨어졌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할머니가 백구가 아이를 구해준 거 맞아요. 내가 다 봤어라고 말했지만 아이 아버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어쨌든 걔가 사람을 문 건 사실이잖아요. 이런 위험한 개를 시장에서 기르면 어떡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백구가 평소에 얼마나 온순하고 착한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달랬습니다. 괜찮다, 백구야. 내가 잘한 거야. 하지만 백구는 사람들의 시선과 아버지의 큰 소리에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평소 자신 있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백구와 함께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는 풀이 죽은 채로 태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아이를 구해준 거잖아. 태수가 백구를 쓰다듬으며 위로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시무룩한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백구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눈빛도 어딘지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강비서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어제 사건 들었습니다. 걔가 아이를 물었다면서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백구가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하지만 강비서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어쨌든 사고는 사고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시려고요? 강비서는 휴대폰을 꺼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구청 민원실이죠? 신고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백구는 강비서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이상하게도 강비서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기운을 느낀 것처럼 말이에요. 며칠 후 태수에게 구청에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백구를 동물보호소로 인계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해당 동물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 기록이 있음이라는 문구였어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적 없는데. 백구를 데려온 지 1년이 넘었지만 백구가 누군가를 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이들이 괴롭혀도 꾹 참고 피해 다니는 성격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오후 구청 동물보호소에서 문혜진 주임이 찾아왔어요. 3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여성으로 보호동물 케이스를 꼼꼼히 따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장태수 씨죠? 백구 인계건으로 왔습니다. 문혜진은 서류를 펼치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기록을 보니 지난 겨울에도 경고 이력이 있네요. 12월 15일 시장 내에서 행인을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때 백구는 감기 걸려서 집 밖도 못 나왔는데요.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는 분명히 백구의 정보와 함께 경고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문혜진은 백구의 목걸이 인식표를 확인했어요. 번호가 이상하네요. 인식표의 번호와 컴퓨터에 등록된 칩 번호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마지막 한 자리가 7과 1로 다른 것이었어요. 혹시 목걸이를 바꾸신 적 있나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바꾼 적 없어요. 그런데 오 소장이 나타나 재촉했습니다. 문주임, 시간 없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48세의 오 소장은 민원과 압박에 약한 성격이었어요. 재발 가능성 있으면 안락사 절차 들어가야 해.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 문혜진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백구를 끌어안았어요. 백구야, 미안하다. 아저씨가 지켜주지 못해서. 백구는 태수의 품에서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주변에 모인 시장 상인들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해요. 백구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떡볶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맞아. 우리 가게 앞에서 자주 보는데 파리 한 마리도 안 해칠 놈이야. 생선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공문은 공문이었어요. 법적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백구는 보호소 차량에 실려갔습니다. 뒷창으로 보이는 백구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태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짧아졌어요. 요즘 들어 더 자주 생기는 증상이었는데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구청 위탁동물보호소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문혜진은 백구를 격리실로 안내하며 입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진 촬영, 사건 보고서 작성, 칩 등록번호 재확인.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문혜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아이 정말 사람을 문 적이 있을까? 문혜진은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백구는 격리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사람을 경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혜진이 다가가자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저녁 문혜진은 사무실에서 백구의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난 겨울 경고 이력의 상세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고 접수일은 12월 15일이었지만 실제 사건 발생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도 애매했어요. 더 이상한 건 신고자였습니다. 강비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같은 사람이 이번에도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우연치고는. 문혜진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같은 개를 신고한다는 게 일반적이지 않았거든요. 오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문주임, 내일부터 안락사 절차 시작한다. 상부에서 지시 내려왔어. 문혜진은 펜을 놓았어요. 소장님, 이건 좀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 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원 세고 상부 압박도 심해. 규정대로 진행하자. 그날 밤 태수는 혼자 원룸에 앉아 있었어요. 백구가 없으니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백구가 태수 곁에 와서 코를 킁킁거리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말이에요. 특히 요즘 들어 백구는 태수의 왼쪽 가슴 부근을 자주 확인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문혜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백구의 사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놓친 게 있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어.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다시 현장을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백구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문혜진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백구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간판이 떨어진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니 바닥에 미세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파란색 페인트 가루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백구의 발톱 끝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아, 혜진 씨구나.
떡볶이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백구 어떻게 됐어? 태수 씨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문혜진은 할머니께 그날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백구가 아이를 구해준 거 맞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간판 떨어지기 직전에 아이 소매 물고 확 당겨서 빼낸 거야. 그때 생선가게 아저씨도 다가왔습니다. 그날 참 위험했지. 간판이 워낙 무거워서 아이가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저씨는 백구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백구가 그냥 문 게 아니라 아이 점퍼 소매를 정확히 물고 뒤로 끌어당긴 거야. 마치 계산해서 한 것처럼 말이지. 문혜진은 아이의 점퍼를 다시 살펴보고 싶었어요. 혹시 아직 보관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이 어머니가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점퍼를 가져와 자세히 보니 소매 부분에 흥미로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소매에는 백구의 이빨 자국이 아니라 당김 자국이 선명했어요. 물어 찢은 게 아니라 꽉 물고 힘껏 잡아당긴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매 끝부분에는 녹슨 철 조각이 묻어 있었어요. 간판에서 떨어진 녹가루였습니다. 이건 백구가 아이를 밀어내지 않고 끌어당겨서 구해낸 증거네요. 문혜진은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백구의 입에서 났던 냄새였어요. 그날 격리실에서 백구를 처음 봤을 때 입에서 어묵 국물 향이 살짝 났었거든요. 혹시 백구가 그날 어묵을 먹었나요? 태수에게 물어보니 점심에 어묵탕 하나 사서 나눠 먹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만약 백구가 정말로 아이를 물려고 했다면 그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어묵 냄새가 입에서 나는 걸 보면 사건 직전까지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태수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이었어요. 공격적인 개가 보이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때 태수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혜진 씨, 백구는 어떻게 해? 태수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문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요즘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시지 않나요? 태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백구가 자꾸 선생님 가슴 쪽을 확인하는 걸 봤거든요. 반려동물이 주인의 특정 부위를 계속 냄새 맡는 건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문혜진의 말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들어 가슴이 조이고 등으로 뻗치는 느낌이 자주 있었어요. 백구가 그걸 알았던 건가요? 바로 그때 태수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아, 아파. 태수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문혜진은 재빨리 응급키트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어요. 지금 119 부를게요. 불안정 협심증 증상일 수 있어요. 문혜진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몰려와 태수를 걱정했어요. 태수 씨, 괜찮아? 병원 빨리 가야겠다. 모두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태수를 들것에 옮겼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태수는 계속 백구를 걱정했습니다. 백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급대원이 지금은 본인 건강부터 챙기세요라고 말했지만 태수의 마음은 온통 백구에게 가 있었어요. 문혜진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까지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의사가 나와 설명해 줬어요. 협심증이 맞습니다.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긴 증상이에요. 다행히 큰 위험은 없지만 시술이 필요합니다. 문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반려동물이 주인의 심장 질환을 미리 감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냄새나 행동 변화로 알아차리는 거죠. 문혜진은 백구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계속 태수의 왼쪽 가슴을 확인하던 모습 말이에요. 보호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혜진은 백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를 구해주고 주인의 병까지 미리 알아차리는 개가 정말로 위험한 존재일까요? 오히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천사 같은 존재 아닐까요? 하지만 공문은 이미 내려왔고 안락사 일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보호소에서 백구를 다시 봤을 때 백구는 여전히 격리실 구석에서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어요. 평소 활발했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문혜진이 다가가자 백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시술 대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온통 백구에게 가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백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만 커져갔어요. 그 시각 보호소에는 구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오 소장이 문혜진을 불러 말했어요. 안락사 집행 지시가 내려왔어. 내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문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장님, 이 사건에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좀 더 조사할 시간을. 하지만 오 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상부 지시야. 어쩔 수 없어. 강 비서는 구청 동물복지과에 전화를 걸어 재촉했습니다. 시장 질서를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저게 때문에 다친 아이 아버지가 합의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요. 강 비서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문혜진은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백구의 기록을 다시 정리했어요. 입소 당시 발톱 끝에 묻은 파란 페인트 가루, 어제 사고 현장 바닥 색깔, 백구의 입냄새 속 어묵 국물 향, 그리고 사진 속 아이 점퍼 소매의 당김 자국. 모든 증거들이 백구가 아이를 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어요. 더 중요한 건 태수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응급의학과에서 받은 소견서를 다시 읽어보니 반려견이 특정 부위를 집요하게 누르고 냄새 맡는 행동은 심혈관 이상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백구는 단순히 아이만 구한 게 아니라 주인의 생명까지 구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지난 겨울 경고 이력이었어요. 문혜진은 기록을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 목걸이 번호와 칩 번호가 한 자리 다른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7과 1. 비슷하게 생겨서 바꿔 적기 쉬운 숫자네. 다음 날 새벽 문혜진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었어요. 시장 한편에 있는 사진관을 찾아갔는데 사진관 사장이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CCTV 외부 저장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진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 보안을 위해 따로 백업해두고 있어. 그날 영상 필요해? 문혜진은 간절한 표정으로 부탁했습니다. 백구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컴퓨터를 켜고 그날 영상을 찾아줬는데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영상에는 간판이 떨어지기 직전 백구가 아이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백구는 아이의 점퍼 소매를 정확히 물고 뒤로 확 당겨냈어요. 바로 그 순간 철제 간판이 떨어졌고
만약 백구가 아이를 끌어내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뒤늦게 달려오며 백구를 밀쳐내는 장면, 그리고 점퍼 소매에 찍힌 철분 녹자국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되겠어. 포토맨이 영상을 USB에 복사해줬어요. 하지만 문혜진에게는 더 중요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경고 이력의 진실이었어요. 그날 오후 구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봤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겨울 경고를 받은 개의 칩번호가 현재 백구의 칩번호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잖아. 문혜진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목걸이 인식표의 번호만 한 자리 바뀌어 있을 뿐 실제 칩번호는 전혀 다른 개체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누군가 백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위해 기록을 조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혜진은 급히 오 소장에게 달려갔어요. 소장님, 기록 조작입니다. 누가 문개 딱지를 붙이려고 번호를 바꿔 적었어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오 소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해? 문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칩스캔을 다시 해보면 분명히 밝혀집니다. 그때 강비서가 보호소에 나타났어요. 안락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비서의 표정에서 뭔가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문혜진이 기록에 오류가 있어서 재조사 중입니다라고 말하자 강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류요? 무슨 오류 말입니까? 문혜진은 칩 리더기를 가져와 백구를 다시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칩 번호는 태수 명의로 등록된 정확한 번호였어요. 지난 겨울 경고 개체의 칩 번호와는 완전히 다른 번호였습니다. 이걸 보세요. 기록이 조작된 게 분명해요. 강비서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리가.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하지만 문혜진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정식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구청 동물복지과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어요. 강비서는 말없이 뒤돌아 나갔는데 그 뒷모습에서 패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 있는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진 씨, 백구 내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막아볼게요. 선생님은 시술 먼저 받으세요. 백구가 알려줬잖아요. 주인부터 살리라고. 전화를 끊고 문혜진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문혜진은 밤새 백구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지만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안락사 일정은 내일 아침이었는데 관료적인 절차로는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새벽 6시 문혜진은 시장의 노포 상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떡볶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백구를 구하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착한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지. 뭘 하면 돼? 문혜진은 오늘 오전에 열릴 공개의견 청취회 계획을 설명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 첨가물 아주머니, 반찬가게 사장님, 시장 사람들 하나하나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모두들 백구의 평소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억울하다는데 동의했어요. 백구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우리가 증언해줘야지. 상인들의 연대감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진관 사장이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강비서 그 사람, 태수 씨와 뭔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던데. 사진관 사장의 말에 따르면 강비서는 예전부터
태수의 가게를 유독 신경 쓰며 지켜봤다고 했어요. 문혜진은 주민자치위원회 김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강비서와 장태수 씨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 위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아, 그거면 알고 있어. 강비서 그 사람, 태수 씨 먼 친족이야. 오래전 유산 정리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들었어. 유산 정리요? 문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태수 씨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동네에 작은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꾀값이 나간다고 해. 강비서가 그 땅을 노리고 있었는데 태수 씨가 상속받아서 속이 쓰렸나 봐.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강비서가 태수의 가게 철거를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그저 태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한 거였어요. 집안 어른의 부탁을 받고 가게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표현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일찍 사고 당시 아이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나서 크게 놀랐습니다. 정말 백구가 우리 민수를 구해준 거였어요?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나, 이럴 수가. 우리가 은인을 나쁜 개로 만들었네요. 어머니는 즉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동안 백구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던 자신의 행동에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오전 9시 구청 동물보호소 회의실에서 공개 의견 청취회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 주민자치위원, 사고 당시 아이의 부모, 그리고 동물복지과 직원들이 모였어요. 오 소장이 절차를 설명하려는 순간 문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상영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는 가운데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간판이 떨어지기 직전 백구가 아이를 뒤로 끌어내고 바로 그 자리에 간판이 떨어지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어서 문혜진은 준비한 자료들을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아이 소매에 남은 눌림 자국과 녹자국 분석 결과, 칩번호 대조표를 통한 지난 겨울 경고 객체와의 차이점 증명, 가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까지 모든 증거가 백구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와 발언했어요. 저희 아이, 백구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매는 잡아당긴 자국이 맞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은인을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강비서에게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비서는 계속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지만 점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드디어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시장 정비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죠. 저 구석 가게부터 치우라길래. 그래서 무고한 개를 가해자로 만드셨습니까? 문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백구를 이용하신 거죠? 강비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이 흘렀고 모든 사람들이 강비서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안락사 취소, 사건 기록 정정, 백구는 보호자에게 반환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강비서는 허위 민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오 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문주임, 당신이 옳았네. 공개 의견 청취회가 끝나고 문혜진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가는 동안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드디어 백구를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태수는 시술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문혜진이 병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자 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나려 했어요. 혜진 씨, 백구는 어떻게 됐어요?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문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백구 안락사가 취소됐어요. 모든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고 오늘 오후에 선생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요.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문혜진은 태수에게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CCTV 영상으로 백구가 아이를 구한 진실이 밝혀진 것, 기록 조작 사실이 드러난 것, 그리고 강 비서의 개인적 동기까지 모든 게 정리됐다고 했어요. 백구는 영웅이었어요. 아이도 구하고 선생님 병도 미리 알려줬으니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백구가 내 병을 알았던 거구나. 그제서야 백구가 왜 그렇게 자신의 가슴 부분을 자주 확인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고마운 녀석? 아저씨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태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의사가 들어와 시술 준비를 알렸습니다. 장태수 씨, 준비됐습니다. 1시간 정도면 끝날 예정이에요. 태수는 문혜진에게 당부했어요. 혜진 씨, 백구 데려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시술 끝나면 제일 먼저 백구를 보고 싶어요. 문혜진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보호소로 돌아온 문혜진은 백구를 격리실에서 꺼내 목욕을 시켜줬어요. 며칠 동안 풀이 죽어있던 백구였지만 문혜진이 집에 간다고 말하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래, 백구야. 이제 태수 아저씨한테 돌아가는 거야. 백구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문혜진의 손을 하찼어요. 오 소장이 퇴소 서류를 작성하며 말했어요. 문주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 문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들도 말할 수 없을 뿐이지 다 사연이 있잖아요. 좀 더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해요. 한편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태수와 백구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떡볶이 할머니가 백구가 좋아할 만한 간식을 준비했고 생선가게 아저씨는 태수를 위한 건강식을 챙겨뒀습니다. 우리 시장에 영웅들이 돌아오는데 잔치라도 벌여야지. 상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사진관 사장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CCTV 영상 중에서 백구가 아이를 구하는 장면을 캡처해서 액자에 넣어뒀어요. 백구 영웅전설의 기념품이야. 사진관 사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백구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오후 3시 태수의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시술이 잘 됐어요. 이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어요. 태수는 회복실에서 깨어나자마자 백구를 찾았습니다. 백구는 어디 있어요? 문혜진이 백구를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백구는 태수의 냄새를 맡자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낑낑. 백구가 작은 소리로 울며 계단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있는 곳을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복실 문이 열리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수는 침대에서 손을 내밀었고 백구는 그 손을 살짝 핥으며 인사했어요. 백구야, 미안했다.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태수의 왼쪽 가슴 부근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안심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술로 혈관이 뚫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해결된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이제 괜찮다는 거구나, 백구야. 의사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개가 주인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다니. 문혜진도 감탄했습니다. 백구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생명을 구하는 천사 같은 존재죠. 그날 저녁 퇴원 수속을 마친 태수와 백구는 함께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상인들이 모두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구야, 잘 왔다. 태수 씨, 몸은 좀 어때? 따뜻한 환영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떡볶이 할머니가 준비한 간식을 받아든 백구는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어요. 생선가게 아저씨가 건넨 죽을 받은 태수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들 고마워요. 백구와 제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행복해요. 몇 달이 흐른 가을, 시장 골목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계절이었지만 시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어요. 태수의 가게 앞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주황색 조끼가 걸려 있었는데 시장 안전지킴이라고 적힌 글씨가 반짝였어요. 백구는 매일 아침 그 조끼를 입고 시장 순찰을 돌았습니다. 상인들이 가게를 열기 전 백구가 먼저 시장 곳곳을 살펴보며 위험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일장이 됐어요. 떨어질 것 같은 간판은 없는지, 바닥에 미끄러운 것은 없는지, 아이들이 다칠 만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무사하다, 백구야. 생선가게 아저씨가 지나가며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시장 사람들에게 백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진짜 안전지킴이었어요. 구청에서도 공식적으로 백구를 시장 안전도우미로 인정해줬습니다. 태수는 시술 후 꾸준히 약을 챙겨 먹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었어요. 하루에 2번 백구와 함께 시장 끝자락 언덕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사가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는데 백구가 있으니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즐거웠어요. 백구야, 오늘도 산책 갈까? 태수가 말하면 백구는 벌떡 일어나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 카세트 테이프 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요즘은 경쾌한 트로트가 자주 들렸는데 태수의 기분이 좋아진 탓이었습니다. 님은 먼 곳에 같은 애절한 노래보다는 그때 그 사람 같은 따뜻한 멜로디를 더 자주 틀었어요. 백구도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곤 했습니다. 문혜진은 종종 시장에 들러 태수와 백구의 안부를 확인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공무 관계를 넘어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선생님,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백구가 약 먹을 시간도 알려주거든요.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백구는 태수가 약 먹을 시간이 되면 가만히 다가와 알려줬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백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백구 전용 급수대와 쉼터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 시장의 영웅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상인회장이 말했어요. 백구는 새로운 시설이 생기자 더욱 당당하게 시장을 누비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예전에 사고가 났던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왔어요. 아이는 백구를 보자 달려와서 안았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아이의 엄마도 태수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태수는 손을 흔들며 다 지난 일이에요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론 뿌듯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도 며칠 후 찾아왔어요. 그동안 미안했다며 태수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제가 성급하게 판단해서 백구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태수는 서로 오해였어요. 이제 다 해결됐으니 괜찮아요라고 답했어요. 백구도 그 아버지에게 꼬리를 흔들며 화해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강 비서는 허위 민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어요. 또한 상인연합회에서도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 일이 다 그런 거지. 백구도 괜찮아졌으니 됐어. 태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백구도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시장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어요. 백구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구하고 주인의 생명도 구한 의로운 개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멀리서도 백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고 시장도 덩달아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태수가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데 백구가 또다시 왼쪽 가슴에 코를 대고 가만히 눌렀어요. 왜 또? 태수가 물어보자 백구는 잠시 머물다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이제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건강 확인이었어요. 괜찮다는 거구나. 태수가 웃으며 가슴약을 확인하자 백구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백구는 원룸에서 저녁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 끝에서 그때 그 사람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로트 가사가 가을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버려질 뻔한 개와 버텨야만 했던 사람이 서로를 지켜낸 이야기는 그렇게 시장의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문혜진도 그날 저녁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책상 위에는 백구와 태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문혜진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백구와 태수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진짜 가족의 모습, 그리고 작은 관심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오늘도 시장 어딘가에서 백구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